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치워! 라는 거친 외침이 무대 뒤편에서 터져 나왔다. 당신 지금 누구한테 반말이야? 한쪽 구석에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온 사람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이런 걸 무대 근처에 두면 위험하다고. 그 상대는 행사 진행을 맡은 윤은미였다. 공연 무대 왼쪽 측면에 놓여 있던 자막 기기들을 가리키며 잔뜩 인상을 썼다. 이건 손흥민 씨가 사용하는 장비예요. 이번 축제 공연에 직접 참석하셔서 해외 팬들도 자막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도와주려는 거라고요. 스태프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다. 설마 네가 손흥민 대리인이란 말이야? 웃기지 마. 난 이런 쓸데없는 장비들 두는 거 허락한 적 없어. 윤은미는 코웃음 치며 옆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을 향해 손짓했다. 경비팀, 지금 당장 이거 다 치우고 저 사람도 끌어내. 사태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벌어졌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곧바로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강당처럼 널찍한 대기실 복도는 순간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누가 먼저 이 갈등을 끊어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다. 야, 뭐야, 방금 무슨 일이 있었어? 뒤늦게 달려온 다른 스태프가 옆 사람의 팔을 잡아당겼다. 보면 몰라. 저 진행자가 손흥민 씨를 위한 자막 기기 설치를 막았다고. 설마 저렇게 대놓고.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공분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할 수 있지? 손흥민이라니,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축구 스타 아니야. 누군가가 빨리 나서야 하는 거 아닐까? 저거 촬영해야겠어. 이건 분명 문제가 될 거야. 무대 뒤 공간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서늘해졌다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채 모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를 켜서 이 순간을 찍거나 고개를 돌려 눈앞의 상황을 주시했다. 계속 지켜보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우리 그냥 방관하면 안 되잖아. 맞아. 게다가 이 문화축제는 접근성 보장을 위해 열리는 행사라는데 정작 이렇게 필요한 자막 장비도 못 쓰게 하다니.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지만 몇몇은 슬며시 카메라를 켠 채 이 광경을 영상으로 담고 있었다. 불편함과 분노가 교차하는 가운데 저 뒤편에서 부쩍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저기 장소가 너무 어수선하네요. 모두 괜찮으신가요? 어느 공연자가 급히 달려오며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게 다 뭐냐고요? 우리 공연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축제 담당자가 공연 진행보다 자기 권위만 내세우고 있어. 한편 무대 앞쪽에서는 아직 손흥민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였다. 그를 기다리는 팬들도 있고 오늘 행사에 초대된 다른 유명 가수와 댄서들도 한꺼번에 대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본격적인 리허설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뒤편이 이 난리인 것이다 그때. 이상하네. 평소에 이런 축제는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홍보했잖아. 게다가 자막기기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데 누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직 구독도 안 눌렀지. 이런 장면 실시간으로 송출되면 폭발적 이슈가 될 텐데. 또 다른 사람이 힐끗 휴대폰 화면을 보며 속삭였다. 그러게. 이거 끝나면 무대 뒤 이야기를 전부 올려볼까. 구독자들도 분명 이 문제에 관심 가질걸. 한 공연자는 이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듯 했다.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 죽겠네. 그러자 한쪽에서 누군가가 흥분한 목소리로 안 보이세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 진행자가 행사 주최 측 대표 인맥이 있어서 저렇게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말했다. 장소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피에스타 아트홀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과 함께 널찍한 로비에서 각종 문화 예술 행사를 자주 진행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뮤지컬 시상식이나 패션쇼가 자주 열릴 만큼 꽤나 권위 있는 공연장이었지만 그만큼 규정과 절차를 까다롭게 적용하기로도 소문이 나 있었다. 여긴 워낙 빡빡해. 작년에도 해외 공연팀이 무대 장치를 설치하려다 안전기준 문제로 애먹은 적 있었지 않아? 맞아. 그때도 공연 당일 오전까지 분쟁이 있었다는데 그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진 않았잖아.
로비에 들어서면 은은한 향수 냄새와 동시에 고급스러운 카페시발 아래 푹신하게 깔려 있었다. 에어컨이 세게 틀어져서 밖의 무더위와는 전혀 다른 쾌적한 온도가 유지됐지만 지금은 그 쾌적함이 불편한 공기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스태프들은 저마다 무정이를 들고 바쁘게 움직였고 공연자들은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의상과 메이크업을 점검하고 있었다. 이거 정말 잘못됐다니까. 자막기기가 없으면 해외 팬들은 통역을 제대로 못 받을 텐데 도대체 왜 이걸 못 놓게 하는 거야? 보안상 문제라나 뭐라나. 근데 정말 말이 안 돼. 손흥민 씨가 직접 쓰려는 장비라는데. 바로 그때 무대 뒷문이 살짝 열리고 헐레벌떡 달려오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주변 스태프에게 숨가쁘게 말을 건넸다.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 조금 늦었어요. 혹시 손흥민 씨는 이미 도착하셨나요? 아직이요. 하지만 곧 오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 난장판 상황이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손흥민 씨가 자막기기를 준비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던 걸로 아는데. 그 사이 윤은미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듯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었다. 나는 이 행사의 메인 진행자이자 주최 측 임원진과도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야. 무대에 쓸 장비 하나 드리려면 나한테 허락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불법 설치로 간주하겠어. 하지만 이미 사전 허락받은 내용이 문서로도 남아 있어요. 한 스태프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 문서 내가 봤는데 그냥 임시합의 문서일 뿐이야.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반영하는 거지. 내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설치 못하는 거라고. 필요 없다는 근거가 뭔데요? 스태프가 분노를 꾹 참은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축제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무대 위에 직접 통역사가 배치될 거야. 그러니 자막기기는 불필요하다고. 그때 한쪽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등장한 인물이 있었다. 검은색 운동복에 간편한 스니커즈 차림,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익숙한 눈매였다. 손흥민 씨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걸 보고 잠시 난감해했다. 그러다 한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을 건넸다. 죄송합니, 혹시 여기 무대 준비에 문제가 있나요? 분쟁이 벌어진 건 아닌지. 윤은미가 그를 흘끗 보고는 아, 손흥민 씨. 도착하셨군요. 상황은 별거 아니고요. 그냥 위험해 보이는 장비라서 치우라고 하는 중이에요. 하고 건성으로 말했다. 손흥민은 놀란 듯 뒤를 돌아봤다. 위험해 보이는 장비라뇨? 저 자막기기는 제가 해외 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건데요. 베를린에서 지원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한국에 거주하는 청각 장애인분들도 도움받을 수 있도록 세팅해 둔 거예요. 그래도 여기 규정상 불법 설치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무대 운영 담당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윤은미는 딱딱한 어조로 답했다. 손흥민은 처음엔 부드럽게, 그러나 점점 애가 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미 사전에 이 장비가 허가받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한두 달 전부터 이 문제로 협의해 왔고 축제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그건 나와 상의되지 않은 부분이네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권한 있는 분들이 합의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권한이 있습, 제가 여기서 진행을 총괄하니까요. 손흥민 씨, 여기서 공연만 잘하시면 돼요. 꼭 자막 같은 게 필요한가요? 그의 말투가 점점 더 거만해지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한 공연자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는 듯이 손을 번쩍 들고 외쳤다. 잠깐만요. 이 축제 목적이 뭔지 다들 아시잖아요. 문화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손흥민 씨가 가져오신 장비가 바로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게 아닙니까? 다른 퍼포머들도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 저희도 무대를 준비하다 보면 해외 팬들이 직접 와주기도 하고 한국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게다가 자막은 청각장애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 당연히 허용돼야죠. 윤은미는 잠시 움찔했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들은 아마추어라서 모르겠지만 무대 안전상의 위험이나 방송 장비 간섭 문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전문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이상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이에 손흥민이 꾹꾹 참아왔던 감정을 꺼내듯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전문적인 검증 이미 받았습. 베를린의 기관에서도 지원했고 한국 측 기술자와도 협의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 기기가 없다면 국제적인 관객들은 어떻게 정보를 얻을까요? 한국말을 모르는데 굳이 볼 필요 있나요? 이건 우리나라 국내 축제인데. 유는미의 말은 결정타처럼 들렸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행사면 한국말로 진행해도 충분하잖아요. 굳이 해외 관객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냐고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말도 안 돼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몇몇 공연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앞에 나섰다. 이거 완전히 외국인 차별하는 발언이잖아요. 손흥민 씨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유는미는 재차 손을 휘저으며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듯 몰아붙였다. 내 말은 이 축제는 국내 문화를 대외에 알리는 행사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규정 문서라도 정확히 보여주세요. 한 스태프가 당당히 요구했다. 있긴 있지. 그런데 지금 당장은 못 보여줘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무대 장치 허가는 현장 실사 후에만 승인 가능하다고. 그 현장 실사를 직접 맡는 분은 어디 계시죠? 손흥민이 물었다. 오늘은 일정이 바쁘셔서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로 봐야 하는데 나는 시간이 없고. 그 순간 대기실 한편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점점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한 댄서는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영상을 멈추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상황 SNS로 중계되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겁니.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른 공연자도 거들었다. 우리는 공연하러 왔지. 이렇게 차별적인 말 듣고 모욕당하러 온 게 아니에요. 관중처럼 모여있던 스태프나 다른 예술가들도 술렁이며 수군댔다. 손흥민을 이렇게 대하면 이 축제가 앞으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할 텐데. 맞아요. 게다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면서 정작 세계인이 접근하기 쉽게 도와주는 기기를 맡고 있으니 이게 말이 돼요? 분위기는 점차 험악해졌다. 유는미는 자신이 불리해지는 걸 느꼈는지 보안 요원들에게 시선을 돌려 지시했다. 제 말씀 잘 들으세. 우리가 허가하지 않은 장비니까. 지금 당장 치우시고 손흥민 씨와 관계된 스태프도 밖으로 내보내세. 그리고 나머지 공연자들도 공연과 상관없는 소동은 그만 일으키고 들어가서 리허설 준비나 하시죠. 보안 요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저 죄송합니다만 손흥민 씨는 초청받은 공식 게스트이시라 저희도 막무가내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 못해? 내가 진행자인데. 주최 측의 지시가 있어야. 주초의 측이라면 내가 아는 임원진이랑 당장 통화해도 좋다고. 지금 전화 연결해 줄 테니까. 이때 손흥민이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쉰 뒤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나섰다. 이러지 마시고 일단 말씀을 들어보겠습. 이 기기를 설치하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건가요? 혹시 오늘 무대에 전파 간섭이 있으면 방송 송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니까요. 당신은 축구만 잘하면 되잖아요. 왜 다른 분야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요.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축구 선수이기 전에 이 행사 취지가 좋아서 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다니 저로서는 충격이네요. 유는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충격이라? 그건 저도 마찬가지니 우리 행사 규정을 무시하고 멋대로 장비를 설치하려 든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러자 뒤에서 구경만 하던 한 중견 가수가 슬쩍 앞으로 나왔다. 저는 이 축제에 매년 참여했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처음 봅니. 보통은 공연자들이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무대를 꾸미곤 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과도하게 막으시는 걸까요? 유는미는 뭔가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는지 그냥 규정이니까요 하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옆에 스태프가 대놓고 대꾸했다. 지금 이 모습 다들 촬영 중이에요. 규정이란 명목으로 차별하는 증거가 고스란히 남는다는 거 아시죠? 군중 사이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규정을 빌미로 접근성을 박탈하는 건 요즘 시대에 용납이 안 되는데.
특히 손흥민 씨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이건 일부러 무시하는 태도 아니야? 한 젊은 댄서가 손흥민 쪽으로 다가왔다. 걱정 마세요. 우리 공연자들도 다 같이 목소리 낼게요. 이건 누가 봐도 불공정한 처우잖아요. 다른 래퍼도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했다. 원래 오늘 제 무대에서 해외 팬들이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자막하고 번역 서비스를 연동하려고 했어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제가 따로 진행 못하게 되면 저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다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지시받은 대로 움직여야 해서 라고 중얼거리자 군중 중 누군가가 크게 반발했다. 이건 지시받은 대로 할 문제가 아니죠. 이 무대가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인이 볼 수도 있는 행사라면 접근성을 최소한으로라도 보장해야 합니. 아까부터 규정만 외치고 있는데 그 규정이 정말 누구를 위한 건지 궁금하네요. 고조도에는 갈등 속에서 손흥민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여기서 연습도 제대로 못 해봤고 진행 상황도 모르겠습.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기기가 없으면 오시는 분들과 전 세계 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습.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축제라는 명분과 완전히 배치되잖아요. 손흥민 씨, 제가 한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왜 그토록 이 자막 기기가 중요한가요? 윤은미가 비꼬듯 물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K-팝, K-드라마, K-리그 등 많은 문화를 세계에 전하고 싶어 하죠. 저도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늘 느끼는 게 언어 장벽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또 국내에도 청각장애인 분들은 꽤 계시고요. 제가 독일에서 뛰면서 베를린의 지원단체와 협업해 이 기기를 개발했고 여기서 써보자는 제안을 받은 겁니다. 어휴, 대단하시네요. 축구선수가 무슨 자선가나 기술자 흉내를, 그게 흉내가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한 일이에요. 저도 스포츠로 이 나라를 알리고 싶어 했고, 이제는 문화면에서도 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분위기는 결코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공연자들과 스태프들은 계속 항의했고, 윤은미는 그럴수록 권위적인 태도로 맞섰다. 서로 간의 대화는 반복적으로 겉돌았고, 갈등은 순식간에 소문처럼 퍼져나갔다. 정말 이대로면 이 축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지금부터는 언론에서도 관심 가질 듯. 손흥민이라면 기자들도 쫓아올 텐데. 급기야 보안 요원들이 일부 관객과 스태프를 제지하려고 가까이 다가섰다.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키시면 출입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란이 아니라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한 공연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동영상을 당장 끄세.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보안 요원이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쳤다. 싫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기록해야 해요.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순간적으로 목소리들이 뒤엉켜 한 바탕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한 직원이 허둥지둥 달려오더니 무정의를 붙들고 크게 외쳤다. 잠시만 다들. 주최 측 대표님이 도착하셨답니다. 바로 그때 중년의 남자가 등장해 상황을 살폈다. 이게 무슨 소란이죠? 공연은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있습니까? 윤은미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 호소했다. 대표님, 마침 잘 오셨어요. 저 기기가 불법 설치인 것 같아서 철거하려는데 모두가 막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대표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손흥민 씨도 와 계신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이 장비 설치에 대해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윤은미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게 아마 임시 합의였을 거예요. 실제로는 검증이 안 된 상태라서 이미 베를린 측 검증서가 넘어와 있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승인 결재가 났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다르네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 섞인 탄성을 내질렀다. 역시 허가가 났었던 거군요. 손흥민도 안도한 듯 다시 말을 이어갔다. 대표님, 이 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 한국어를 모르는 분들, 또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대를 볼 수 있게끔 말이죠.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번 축제에서 사용해 보자고 결정됐던 것으로 알아요. 윤은미는 몹시 난처한 표정으로 대표에게 설명하려 애썼다. 하지만요, 대표님, 제가 우려했던 점은 방송 장비 간섭이나 무대 안전 문제입니. 그리고
손흥민 씨가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대표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왜 사전에 조율을 안 하셨나요? 이 문제는 이미 결재가 난 사안이었고 우리가 권장하는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누가 봐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외부 장비는 통제가 잘 안 되고 위험 여부는 전문 기술진이 평가함니 이미 평가를 마쳤고 오늘 이 장비를 설치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윤 진행자님이 우려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 방법이 다수의 관객들에게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했습니다. 공연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손흥민도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 진작에 말씀만 잘 됐으면 이런 소란은 없었을 텐데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몇몇 예술가는 유는미를 향해 따져 물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완강하게 막으셨나요? 유는미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저도 예전부터 무대 안전 문제로 여러 번 곤란을 겪어서 거기에 해외 공연팀이랑 분쟁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사건이 재발할까 걱정돼서 그 목소리에는 조금 전에 오만함이 다소 사라져 있었다. 대표가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했다. 이제 자막기기 철거하지 말고 보안 절차 재점검 후 정상적으로 설치하게 해주세. 그리고 공연 리허설 시간 지연된 부분도 재조정합시다.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고 알겠습니다 하고 흩어졌다. 사람들은 드디어 긴장이 풀린 듯 하나둘씩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격렬히 대립했던 감정들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특히 공연자들과 스태프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말다툼을 해야 했다는 사실에 씁쓸해했다. 이 축제는 모두의 접근 권리를 표방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결정권자 한 사람이 제멋대로 막아버릴 수 있다니. 이건 단순히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야. 앞으로도 이런 일을 막으려면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해. 이때 손흥민이 조용히 걸어가 유는미에게 다가갔다. 아까 저를 향해 거친 말투를 사용하셨는데 혹시 저한테 개인적인 불만이 있으신 건가요? 유는미는 고개를 떨구고 조심스레 말했다. 죄송합니 특별히 개인적인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굴었어요. 손흥민 씨가 워낙 유명하시고 제가 괜히 위축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간 해외 공연팀과의 마찰 때문에 뭔가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셨다면 이해합니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특히 제가 여러 차례 요청하고 이미 허가도 받은 상황이었으니. 네, 맞아요. 저도 알고 보니 사무국 결제가 이미 끝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막으려 해서 문제가 커졌네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가운데 유는미가 차분하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특히 손흥민 씨에게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렸고 해외 팬들이나 장애인 관객을 배려하지 않은 발언을 했어요. 그 점 정말 후회합니다. 손흥민은 차분하게 답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이후에 어떻게 고쳐나가는가 아닐까요? 앞으로는 함께 행사를 준비할 때 더 많은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계기로 많이 배웠어요. 몰랐던 부분이 많았고 제 안의 편견이나 고집이 컸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때 다른 공연자들도 다가와 말했다. 우리도 사실 무대 안전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접근성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했어요.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축제 측에서도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주셨으면 해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그 부분을 논의해 볼 생각입니. 사실 이번 축제를 기점으로 우리는 더 많은 해외 교류와 장애인 참여를 계획하고 있어요. 정식으로 팀을 꾸려서 각종 기기의 설치 기준과 안전성 검증 절차를 명문화하겠습니다. 유는미도 다시 한번 의지를 내비쳤다. 저도 그 팀에 함께 참여해서 이번 같은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 그리고 손흥민 씨,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 저 역시 이 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지금 이렇게 모두가 공감하고 변화를 결심해 주시니 훨씬 나아졌어요.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좋아요.
그럼 오늘 공연은 무사히 진행되는 거죠? 그럼요. 대표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자막기기도 정상 설치하고 리허설도 재개합니다. 스태프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아, 그리고 이 일은 분명 큰 이슈가 될 텐데 우리도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공연자가 제안했다. 맞아요. 접근성 보장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는 걸 공식 발표하면 좋겠어요. 대표가 마이크를 꺼내 들고 공지했다. 모든 스태프와 공연자분들께 안내드립니 이번 축제에서 자막기기와 보조 설비를 공식적으로 지원합니 이후에도 모든 관객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소식에 또다시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윽고 리허설이 시작되기 전 공연자들과 스태프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눴다. 이제야 제대로 된 축제가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씨의 영향력이 크긴 크구나. 그의 한마디가 없었다면 이렇게 바로 바뀌진 않았겠지. 그래도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준 게 결정적이었지. 한 사람만 외쳤다면 무시됐을 수도 있어. 곧 무대 위에 조명을 테스트하는 스태프가 마이크 원투 체크를 외치자 현장의 긴장감은 공연 준비로 바뀌어갔다. 새로운 공기가 흘렀다. 댄서들은 서로 동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가수들은 마이크 설정을 체크했으며 손흥민도 무대 좌측에서 장비 관계자와 함께 자막 기기를 확인하고 있었다. 정상 작동되나요? 스태프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화면 송출 잘 되고 있어요. 큰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손흥민이 미소를 지었다. 대표가 다시 무대 쪽으로 다가와 물었다. 오늘 공연 후에 언론 인터뷰나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 따로 계획 있으신가요? 손흥민은 살짝 멈칫하더니 가능하다면 짧게 이야기하겠습.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배운 점을 조금이나마 전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너무 크게 이슈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 결국 이건 축제고 즐기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하고 대답했다. 주최 측 대표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 저희 내부 소통이 좀 더 원활했다면 손흥민 씨가 이렇게 기분 상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아니요, 오히려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 단.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나 방침을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릴게요. 그리고 이 축제가 끝난 후에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주변에서 무대 세팅이 빠르게 완료되었고 조명이 켜졌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화려한 사운드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공연자들은 무대 위에서 서로 호흡을 맞추고 댄스팀은 안무를 재확인했다. 곧 관객들이 입장하게 될 텐데 로비에서 줄지어 서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일단 무사히 행사가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며 안을 엿보고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촬영하고 있던 몇몇 공연자는 SNS 라이브를 켠 채 보세요. 지금은 거의 다 해결됐어요. 주최 측 대표가 나서서 자막기기 설치를 허락했고 앞으로는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라며 시청자들에게 설명했다. 채팅창에는 와 다행이다. 이게 진짜 한국 축제의 발전된 모습이어야지. 손흥민 멋있다. 같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리허설을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윤은미가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저 손흥민 씨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 저도 이 기회를 통해 배웠습.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큰 잘못을 낳을 수 있는지를요. 손흥민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사실 계속 대치만 했으면 해결이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사과하시는 용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무대 기획 시 꼭 접근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 물론 안전과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유로 다른 사람을 배제하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검토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울게요. 앞으로 해외에서도 더 많은 협업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사태의 결말을 지켜보던 공연자들은 하나둘씩 서로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니까 다행이다. 우리도 이 공연 끝나고 더 나은 시스템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어. 그래, 앞으로 해외 투어 계획도 있고 그때도 이런 접근성 장비가 꼭 필요하잖아. 이번 경험이 계기가 돼서 우리 행사가 진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면 좋겠다.
드디어 본 공연 시간이 임박했고 MC가 마이크를 잡고 안내 방송을 했다. 잠시 후부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됨니 오늘 축제는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자막 기기와 보조 설비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객석에서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미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한 팬들도 조용히 서로 웃으며 만족스러워했다. 손흥민도 무대 뒤에서 가볍게 몸을 풀었다. 한 공연자가 다가와 오늘 무대에 직접 오르신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하고 묻자 손흥민은 잠깐 인사 정도는 할 거예요. 그래도 축구 선수가 공연 무대를 차지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하하. 하고 웃어 보였다. 주위 사람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그래도 꼭 몇 마디 해주세. 아까 그 소동을 해결한 장본인이시니까요. 라고 거들었다. 곧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화려한 음악과 함께 행사 오프닝이 시작됐다. 무대 사이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간단한 수화 영상 해설까지 제공되고 있었다. 자막 기기도 작동이 잘 되어 서툴지만 몇 가지 언어로 번역된 문장이 함께 표시되었다. 관객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스크린을 바라보았고 외국인 관람객 중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는 이들도 많았다. 오프닝 무대가 끝난 뒤 MC가 손흥민을 무대 중앙으로 초대했다.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와. 손흥민은 수줍게 손을 흔들며 무대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라고 말하자 바로 뒤이어 큰 글씨에 한국어와 영어 자막이 화면에 떴다. 관객들 중에는 미소를 지으며 자막을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 제가 이 축제에 참가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우리 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길 바랐기 때문입니. 그런데 이 무대 뒤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지금은 이렇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시선을 돌린 손흥민이 의연하게 이어나갔다. 저 역시 해외에서 활동하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많이 느꼈습. 그래서 우리 행사만큼은 어떤 장벽도 없는 공간이 되길 바랐습. 다행히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실제로 이런 장비까지 활용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 앞으로도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세요. 관객들의 박수가 일제히 터졌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윤은미는 묵묵히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에는 더 이상 반감이 아닌 일종의 존경과 다짐이 어우러져 보였다. 공연을 마치고 마지막 폐막 멘트를 할 때 대표가 무대 위로 다시 올라왔다. 오늘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 하나임니. 문화예술을 통해 모두가 즐기고 함께 성장하는 것, 앞으로 더 많은 접근성과 포용력을 지향하는 축제가 되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규정이란 이름 아래 배제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퇴장 로비에서 한 공연자는 자막기기를 가리키며 자신의 친구에게 말했다. 저거 덕에 해외 팬들도 엄청 만족했다더라. 나도 SNS에 올렸는데 반응이 뜨거워. 오늘 일로 새로운 전환점이 생긴 것 같아. 친구가 웃으며 답했다. 그러게. 다음에 더 큰 공연장에서도 더 넓은 세상에서도 이런 보편적 접근이 기본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손흥민과 공연자들 그리고 스태프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윤은미는 조용히 찾아와 혹시 다음에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미리 연락 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했다. 손흥민은 밝게 미소 지으며 물론이죠. 함께 좋은 무대를 만들어 봅시다. 하고 따뜻하게 악수했다. 그 자리에서 한 공연자가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으며 중얼거렸다. 이 훈훈한 마무리, 내 채널 구독자들이 보면 좋아하겠는걸. 다들 이 영상을 보고 내일 있을 또 다른 공연도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 다른 동료는 장난스럽게 나도 태그 좀 넣어줘 라고 외쳤다. 무대 조명이 하나둘 꺼지며 축제의 열기는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벌어진 일을 통해 배운 교훈이 선명히 남았다.
문화란 누구도 배제하지 않을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스타라고 해서 늘 우대를 받거나 독단적으로 행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모두를 위한 길을 고민할 수 있음을 손흥민의 태도에서 확인했다. 이 이야기는 분명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겠지. 그렇지. 다들 이 사건이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결국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느꼈을 거야. 나도 내 주변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야겠어. 이제는 방관하고 싶지 않아. 마지막으로 건물 밖에 서서 사람들이 하나둘 귀가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손흥민은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옆에 서 있는 스태프에게 말을 걸었다. 정말 오래간만에 공식 행사 참여했는데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과가 좋아 다행이네요. 혹시 앞으로도 이 축제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저도 선수 생활 외에 이런 분야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스태프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방향을 잡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손흥민은 대답 대신 작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서울의 거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축제가 지닌 힘을 느꼈다. 모두가 즐기는 문화라는 건 결코 쉽지 않지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할 때 훨씬 더 큰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행사장 앞에선 아직도 영상을 찍어 올리는 관객들과 다음 공연을 홍보하는 퍼포머들이 분주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고 우리 내일도 이어지니까 꼭 보러 와! 라며 즐겁게 작별했다. 그 광경을 곁눈질하던 한 공연자가 손흥민에게 다가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형, 혹시 또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똑같이 싸우실 거예요? 그가 짧게 생각한 뒤 웃으며 말했다. 싸우기보다 대화하겠지. 하지만 필요한 목소리는 반드시 내야 해. 안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걸음을 옮겼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그 뒷모습이 저 멀리 사라지는 동안 축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서로의 채널을 구독하자고 이야기하고 내일의 메인 무대를 궁금해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에도 또 멋진 이야기가 이어지겠지? 그럼 꼭 그렇겠지. 이 분위기 그대로라면 말이야. 그렇게 모두가 흩어지는 광경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 같으면서도 왠지 모를 충만함을 느끼게 했다. 갈등과 분노 그리고 화해와 성찰을 지나 결국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생긴 순간이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다음에 어디선가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조금 더 당당히 말할 수 있으리라. 그건 옳지 않아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살아있는 기록으로 남았으니 누군가는 이 영상을 찾아보고 나도 이런 변화에 동참해야지 라고 결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배제와 차별이 아닌 포용과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축제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다들 내일 또 만날 거죠. 이번 축제는 일주일 동안 이어진다니까 더 많은 이야기가 생길 거예요. 당연하죠. 계속 지켜볼게요. 그리고 모두에게 알려줄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공연장 앞에 붙은 포스터에는 큰 글씨로 모두를 위한 한국문화축제 베를린 서울 교류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다. 이제 그 포스터의 의미가 한층 더 깊어진 듯했다. 다음에도 분명 더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접한 모두가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리라. 그러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세. 어디서건 부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뭐든 함께 목소리를 내야 세상이 움직이는 거니까. 어느 관객이 휴대폰을 꺼내며 미소 지었다.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야겠는데? 다음 공연 소식도 놓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이날 있었던 갈등과 극적인 화해, 그리고 함께 만들어낸 새 규칙에 대해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분명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